안녕하세요. 윤시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레벨 시멘틱 태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태그와 B 태그와 스트롱 태그와 EM 태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얘네가 HTML4에서 5로 이제 넘어오면서 의미가 조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정확한 의도에 맞게끔 태그를 사용하셔야 돼서 자,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W3 스쿨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요, I 태그를 검색창에 입력을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은요, 요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그젬플에 보시면은, try it의,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시면요, 이 I 태그의 시작하고 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탈릭으로 이제 표현이 되시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에서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오른쪽 마우스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얘를 눌러보시면요. 자, 우리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 태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4 버전에서는 중요하다 혹은 구별한다 라는 의미로 조금 함축된 의미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I 태그 자체는요.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단순한 구별 용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나와져 있는 텍스트하고 얘하고 중요하다. 얘가 중요해서 이렇게 기울림으로 한 게 아니라요. 얘네와 그냥 나열이 되어져 있는 문구하고 문구 사이에 구별을 하기 위한 용도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나머지 애들. 자, EM은 emphasize의 약자인데요. 얘는, 기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 중요해요. 표현이 중요한 의미로 쓰여요. 기울림으로 표현이 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롱은 굵게 표현이 되는데 중요해요. B 태그가 있는데요. 걔는 중요하지 않고 단순한 구별 용도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마크업을 해가지고 결과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써져 있는 그 이그젬플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한 거고요. 자, 거기에서 I 태그를 넣는지, EM 태그를 넣는지, B 태그를 넣는지, 스트롱 태그를 넣는지에 대한 부분만 태그만 변경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I 태그, 얘는 지금 EM 태그하고 결과는 같지만 어떻다? 얘는 단순한 구별 용도지만 얘는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이를 두고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차이를 두고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개발자들이 딱 봤을 때 I 태그를 넣었으면요. 아, 얘는 그냥 단순하게 구별 용도구나. 그러면 얘는 중요하게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되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EM 태그를 넣으면요. 얘 중요하구나. 중요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나와져 있는 내용하고 약간 다르게 글꼴을 갖다가 표현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B 태그는 단순한 구별 용도예요. 그런데 스트롱 태그는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의도와 정확하게 이제 차이를 두고 주셔야지만 의도에 정확하게 맞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에서는 제가 사이트를 그냥 아무 데나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쇼핑몰 사이트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런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에 얘는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단순한 구별 용도도 될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의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트롱 태그로 이제 굵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단순한 구별 용도다 그러시면 얘를 B 태그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new라고 되어져 있는 5%는 사실 중요한 의미로 더 많이 쓰이거든요. 사용자들한테 이거는 여러분들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new 5% 할인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는 스트롱이라든지 그죠? EM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나열을 할 때도 단순한 그냥 구별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 혹은 얘가 중요한지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의도로 파악해서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마크 태그가 있어요. 마크는 표시하고 강조 표시된 텍스트. 자, 중요하고 강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마크를 앞뒤로 적용을 시키면은요, 노란색 백그라운드 표시, 즉 형광펜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쓰인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색상을 조금 바꾸시고 싶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그 CSS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라는 태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사이트라는 태그는요, 작품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제목. 자, 그러면은 이전에 제가 그 사이트라는 속성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이트를 속성값으로 쓰면은 우리가 그 사이트의 주소를 표현한다라고 보여드렸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보통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책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자, 도서책에 이제 가서요. 우리가 이 ISBN을 가지고 얘를 출처를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ISBN이라는 거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이 책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이 제목이 조금 중복이 되는 경우에 이 ISBN으로 찾으시면은 그 책의 고유값이기 때문에 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ISBN과 여기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요. 이런 식으로 마크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섹션 태그 안에는 여러분은 HN 태그가 와야 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본문 영역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목을 주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HN 태그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이기 때문에 P 태그로 P 태그로 되어져 있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사이트 태그를 이용해서 책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책의 사이트, 그죠? 즉, 제 사이트의 속성값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고유 넘버값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그 주제목을 써주시고요. 그 홈페이지 주제목에 대한 그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트 주소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텍스트 내용이기 때문에 P 태그를 이용을 했는데요. 자, 이 안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이실 내용이 Q 태그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 Q 태그는 여러분들 인용문이에요. 우리가 인용문을 배웠었어요. 그런데 그 인용문에 대한 내용을 블록 쿼트 태그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걔는 문단 자체를 이제 통으로 가져올 때, 그죠? 그 내용을 통으로 가져올 때 이제 블록 쿼트를 사용했는데, 일부분을 갈 때가 발췌를 할 때, 부분적으로 가져올 때는 Q 태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Q 태그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인용문이야 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의 가져온 인용문이야. 이 사이트의 제목은 요거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자, 어떻게 나와져 있냐. 자, Q 태그는요. 큰 따옴표로 표현이 되신 거를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Q 태그를 쓴다라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사이트로 이제 처리가 되어져 있는 책 제목은요. 이렇게 기울림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우리가 이탈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이트라는 태그를 쓰면 안 된다. 단순한 기울림은 I 태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